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강자역자 진화상의 요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설이죠. 소태산을 대표하는 법설이 바로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에서 그 패권국, 이게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패권국의 역할이 세계사적으로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자역자 진화상의 요법은 강약이 없는 사회, 이게 그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강약이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강자로서 그게 패권을 갖고 있는 강자로서 강자의 도가 있어야 된다. 강자에도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대종사님이 이게 역사적 과제 속에서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 헤쳐먹지 말고 뭔가 강대국은 강대국으로서 혜택이 많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 그냥 그 정도의 인류 사회의 어떤 그렇게 뭡니까? 그런 사회가 아니라 뭔가 그런 와중에도 뭐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 세계적 가치관, 이게 요구된다. 앞으로 미래 사일수록 더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 강자역자 진화상의 요법을 소태산 대종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을 통해서 오늘 좀 유추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의 그 실질적 기록으로 있는 그 내용은 처음에 기록된 거죠. 이게 부전이 아니라 기록. 그것은 지금 계동 이공주가 지금 서울에 가면 계동에 이공주 선생님 그 댁이 있죠. 지금은 그 터만 있는 거죠. 그 집은 이제 새로 된 거니까 역사적 그 건물은 아니죠. 그 터가 있는데 그 터에서 대종사님께서 법서를 열죠. 그래서 초기에 그 집을 개동영구회, 우리가 대종사님이 처음에 불법영구회라는 임시 간판을 달죠. 심하게 말하면 위장 간판을 달아요. 위장 간판. 그것과 비슷하게 거기를 개동이니까 개동연구회라고 해서 어찌 보면 교당의 어떤 그때그때 역할, 상황에 따른 역할도 이공주 선지님의 집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그 법설 중에 생각 없이 이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막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라. 이건 굉장히 그 철학적 사유도 됩니다.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뭐죠? 무사유, 생각이 없는 것은 범죄다, 악이다. 이런 논의를 말을 하듯이 대종사님께 또 이게 약자로서 생각 없이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약자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강자가 될 것인지 또는 강자가 또 어찌게 되면은 약자로 변하게 되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이 말은 탐구해보고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러라는 거예요. 정말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게 생각이 없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자가 지혜로운 약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그 현장에서 하시죠. 갑동리, 을동리 얘기해서 갑동리가, 약자고 을동리가 강자예요. 지금하고 반대죠.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그때 비유는, 을동리가 강해요. 지금은 을이 약자죠. 지금 통상적으로 쓸 때 갑을 관계할 때. 근데 그 비유는 갑동리, 을동리로 나와 있는 그 비유에서는 을동리가 강자입니다. 그 이야기가 참 한국 사회에 통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종경 인도품 26장에서는 여기도 생각 없이 강자도 이게 대종사님께서는 강자들에게도 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 이게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그 도가 뭐냐면 자리이타법이에요. 자리이타. 그러니까 이 말은 자리이타라는 나도 이렇고 뭐 상대적인 것은 수학적으로 붕대를 똑같이 해가지고 글을 말한 게 아니라 강대국은 뭐 아무래도 헤게모니를 다 쓸어 담겠지만 많은 부분은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인류가 같이 살 길을 고민하는 그러한 강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미래의 숙제예요. 숙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 제국주의 시대 때 거의 약탈 경제죠. 경제 대국이 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약탈 경제예요. 약탈 경제는 뭐냐면요. 깡패가 뺏어오듯이 싹 쓸어 오는 겁니다. 무역이 아니에요. 무역이. 이게 세계가 무역에 의해서 진보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허구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유럽이 근대에 들어와서 유럽이 잘 살게 되는데 그 유럽의 모든 경제는 전부 약탈 경제입니다. 무지막지한 약탈입니다.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에서 벌인 그 상황을 보면 정말 그 인류 그 역사의 그것을 사죄하고도 과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력과 살육과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감 삼아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밖에 없죠. 세계에. 예.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전 세계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이렇게 올라오면 미국이 누르잖아요. 이러한 과정에도, 이러한 그 대결 양상에도 세계가 그렇게 그런 대립이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세계가 그래도 전에보다는 전의 역사보다는 더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약자도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 하는 것은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의 역할이 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대종사님은 자리타의 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학적 평균에 의해서 자리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인도품 32장에서 그 복례정사 앞에 이게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나 봐요. 여기에 이제 비가 오면 올챙이들이었는데, 올챙이들이 이제 햇빛이 쨍쨍쨍 찌면 이제 물이 이렇게 마르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하나를 놓고 마치 강자들이 그것이 언젠가는 그 강을 남발하면은 그게 이제 다 말라버듯이 그런 상황이 될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자기의 뭐죠?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 것 같이 보는 것을 그렇게 대웅산이 말씀하신 것도, 어, 아마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은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놓으셨을까? 그것도 대각하시고 불과 한 두어 달 뒤에 최초 법어를 선할 때 내오는 거니까 거의 대각과 거의 동시적인 그 발언이에요. 대종사님의 대각의 어떤 그 안목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나온 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깨달음의 법문이에요. 깨달음의 법문.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은 깨달은 안목에서 나온 법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종사님께서 강약이 없는 자리에서, 강약이 없다는 것은 강에도 매몰되지 않고 약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심정에서 강이 변해서 약이 되고 약이 변해서 강이 되는 그 강약 변화의 도까지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론상 서문으로 보면은 유상한 자리에서 보면요. 강약에 매이지 않는 강이랄 것도 없고 약이랄 것도 없는 그러한 안목이라고 하면 무상으로 보면 그죠. 무상한 자리에서 보면 강이 변해서 약이 되고 약이 변해서 강이 되는 그 실태를 드러내 주신 것이죠. 대종사님의 그 이론상 대종사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론상 서문으로 보면 그런 안목으로서 강약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그럴 때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께서 입정에 드셔요. 우리가 보통 십상하면 강변 입정상. 근데 그건 강변이라는 하나의 그 상징을 놓고 그 선지포에서 그 법성포로 장 가신다고 장에 그때 이제 그때도 5일장 보통 그러잖아요. 장을 법성포로 가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지포 있죠, 선지포. 그 옛날엔 거기를 건너가려면 이렇게 여기서 전막권 넘어가도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죠. 건너편. 그리고 또 걸어서 쭉 법성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한 명씩 넘어가진 않잖아요. 일정 부분 타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랬을 판인데 변호사님께서 거기에 어, 우두커니가 돼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동료들이 그 동네 분들이 장을 다 보고 일도 다 보고 와서 보니까 변호사님 그대로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뭐 하나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잊고 시공간의 개념을 잊고 이렇게 우두커니가 됐다. 그래서 입정의 어떤 모습을 우두커니로 우리가 보고 그걸 상정을 했지만 그 기간 내동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입정기다 또는 그걸 좀 더 설명해서 돈망 모든 걸 다 잊었다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입정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러면 구도 과정에서 입정 전에 한번 상황을 봅시다. 대종사님이 구도를 통해서 득도, 득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걸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당시 스스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통 심사미정, 아우, 심, 심사가 정해지지, 이렇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님이 정할 심사가 이렇게 딱 확정되지,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그 심정, 그리고, 대전사님 부친께서 자식이 그 도를 이루기를 바라서 후원을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식 입장에서 또는 그게 굉장히 불효죠.
부친의 뜻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친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재수, 삼수, 사수 막 이렇게 되면 고민이 있죠. 그런 것부터 해서 또 그 당대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해요. 일제에 의해서 결국 국권이 강탈당하는, 그리고 그 와중에 대종사님 동의 길룡리 앞에 천정리에서요, 의병들하고 일제 그 일본 군인들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총도 쏘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일제가 특히 그 남도 쪽에 의병들을 이렇게 몰아요. 그래서 막 그게 그때 당대 거기에 참가했던 일본 군인들의 일기 같은 게 지금 발굴돼 가지고 읽어보면요, 처참합니다. 일본 애들이 동네마다 가서 다 집들을 부질러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토끼를 몰듯이 싹 일일이 다 차근차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임진왜란 때 의병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 일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길룡리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길룡리 어, 앞에 천정리에서도 벌어진 거. 그런 걸 볼 때 대종사님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또 대종사님이 구도했던 과정, 고창, 변산 이 일대는요, 농민분들의 동학농민혁명의 그 현장으로요, 정말 그분들이 처음에는 동학농민혁명이지만 그 다음에는 일본이 들어오니까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였잖아요. 우금치 전투에서. 그래서 그 몰살의 과정이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은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안 가르쳐요. 대동산 구도의 그 현장들은 정말 그 뭐지, 사연들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새로운 물질 문명들이 막 들어와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런 상황, 이런저런 상황. 그 나라를 찾겠다고 막 그 와중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헌신, 또 그런 고생, 고통스러움, 이런 걸 다 보고 대현사님께서 좌절감이라는 건 한 개인이 구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만 한정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을 굉장히 개별화, 개인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강자 약자의 진화상요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대각을 하시고 4월에 대각이 있으면 6월 정도에 이 최초보벌을 설해요. 여기서 강자학자 진화상해법 다음에 해야 될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같은 것은 이 구도 과정에 고민이 없었다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의 전반적인 그 배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입정이란 건 뭐냐면 그런 고민과 고통과 이 일을 어찌해야지,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야라는 것도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대종사님이 그 전에 가졌던 사고에서요, 뭔가 이것을 해소되면서 새로운 승화로 올라가는 과정, 그 기반이 입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정이라는 내용 속에는요, 그 자신이 구도를 못한다는 그 어떤 그것에 대한 집착도 놔지는 거고요. 갈구에 대한 그
그 일단은 그것의 그 갈구에 대한 집착도 놓아지는 거고요. 아버지 후원에 대한 그 불효 그 마음도 뭔가 녹아나는 거예요. 특히 이웃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엄청난 그 고통들, 이게 뭐 여러 가지죠. 중앙농민군부터 해서 의병 막 이런 모든 과정도 녹아나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회원, 이게 입정의 내용에는 회원도 들어가 있고요. 회원이라는 게 그 한계에 대한 해소잖아요. 한계에 대한 집착에서 이렇게 그런 회원, 해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입정이에요. 용광로랑 뭐예요? 다 이렇게 녹여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새로운 승화가 되는 기반이에요, 기반. 이게 입정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입장이라 하니까 좌선 이렇게 들어가지고 입정해서 이렇게 그것도 포함을 하죠. 그러나 그 정도의 거기에 대종사님을 가둬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대종사님 대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자약자 진화상이 보면 중요합니다.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 정도를 대각 이후에 바로 설하기 위해서는요, 구도 과정의 그 기반이요, 최소한 강약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강약에 대한 그것도 관계에 대한 집착도 해소, 뭔가 새로운 승화가 됐고, 강이 변해서 약이 되고, 약이 변해서 강이 되는 그 변화의 도에 대해서도 굉장한 연마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사에서요, 이 강작자 진화상 요법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걸 해가지고, 강약이 서로 진화의 길로 나아가서 뭘 하자? 상극이 없는 새 세상을 만들자. 뭔가 세상이 전쟁도 덜하고, 인류가 전쟁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잠시 없는 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국지적으로는 전쟁이 있어도 세계적인 전쟁들이 엄청난 전쟁이 없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부모 앞세들이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전쟁을 벌인 거죠. 거의, 거의 세계전쟁에 준하죠. 왜냐하면 그 참전한 걸 보면은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참전된 전쟁이니까요. 지금 저희 세대들이 그걸 비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쟁을 안 하는 세상. 이게 대표적으로 상극이 없는 세상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전쟁하면 어때? 이러죠. 이 윤석열이 북한 자극해가지고 전쟁하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말도. 그러니까 이런 강작자 진화사역반 같은 이런 고민을 했으면 그런 방법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택하지.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그 세전에 보면, 정산종사 법어 세전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강작자 진화사역법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요. 이 강자, 약자 사이에 그 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강자는 압박만 하고, 약자는 대항만 하고, 이렇게 된다. 이것을 나름대로 새로운 차원의
그래서 뭔가 자리타의 도가 이 강자 약자라는 이 어떤 그 사회부터 해서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화, 기존보다는 좀 다른, 전에보다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모색하고 시도하고 뭔가 해야 됩니다. 이거 대운사님이 제시하고 인류에게 고민거리로 던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인류가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고, 그렇죠. 그래도 인류가 지금 이런 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의 패러다임을 상생으로 돌린 자리타의 길로 돌리는 인류에게 던진 숙제다.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인류에게 과제사항도 되지만 선물로 던진 거죠. 이 길에 한번 가봅시다. 이 길은 자리타법 또 뭡니까?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은요. 대종사의 구도의 결과다.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 속에서 강약이 없는 그러한 진리도 깨치고 강이 변해서 약이 되고 약이 변해서 강이 되는 그 변화의 도도 대종사님께서 그 진리의 근거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어, 아, 2시간 지난 시간 이 시간 얘기했는데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의 산물이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그 구도를 단순히 뭐 딱 입정에 들어가지고 불교 스님 뭐 그 불교 있죠? 불교 내용 보면 입정이 딱 들어서 어느 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 대각을 이뤘다. 이러한 식의 그러한 사고에 대종사님 가둬놓고 싶지 않습니다. 대종사님은 문명이라는 그 고민 속에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입정 대각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내용 중 하나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많이 고민해보고 또 세계를 바라볼 때 헤게모니를 잡은 그 국가들도 그 헤게모니를 잡은 국가가 해야 될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들도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도 좀 더 힘이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를 서로 간에 고민해 볼 내용이고 우리나라에게도 무척 필요한 거죠.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그러한 분단 체제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문제를 접하는데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도 그 남북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 주변이 전부 강자예요. 남북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쫙 싸고 있는 게 정말 초강대국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강대국이 초강대국이라 상대적으로 약해요. 미국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중국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하고 싸워야 돼요. 북한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안 세요. 북한도 엄청 센 나라인데 우리는 북한하고만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 굉장히 많은데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만나야 됩니다.
민족 대 민족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위 변수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가 대 국가로 만나야 되고요. 거기에 하위 변수가 민족과 민족. 이게 민족과 민족의 만남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그렇죠. 이 국민들 간에 만나는 거고, 이 공적으로는 국가가 국가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 국가가 국가끼리, 남북이라는 이 체제가 다른 국가가 국가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번영할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국가적 차원에서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이, 근데 이런 것은 평화라는 어떤 통일, 하나로 만들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대를 하고 어떻게 공생할 것이라는 것이 우선이지, 통일이라는 말을 공생과 연대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우선 가면은 싸움밖에 안 나죠. 내가 만일 북한에 산다고 하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죠. 초강대국들, 육자회담 같은 거 하면 초강대국입니다. 다. 그들과 어떻게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인가, 대종사님의 이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그런 공부가 엄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대종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당신의 강자학자 진화석 그 시각에 의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교적 깨달음의 입장에 다 들어서 뭐 해탈해가지고 나중에 뭐 대각도 이루고 이런 식으로 대종사님을 거기에 한정 짓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싫어요.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자학자 진화성용법을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과 이 대각의 과정을 통해서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